안녕하십니까. 이번 동영상은 이재명의 그 지지율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4대 악법이 기다리고 있다. 4대 악법. 이재명 지지율이 그 조국 사면이나 윤미향이 사면하면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 추락하는 지지율은 날개가 없다. 날개가 없어요.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 폭락은 계속 될 겁니다. 날개가 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저 법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법 외에도 지지율 폭락할 게 많아요. 미국하고 이제 그 굴욕적인 관세 협상 이것도 지지율이 폭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한하고 잘못된 퍼주기 굴욕적인 북한에 퍼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김여정한테 뺨때기만 맞고 있는 이런 데 그 잘못된 대북 정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외교 안보나 여러 분야에서 이제 그 지지율 폭락할 게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법적으로만 봤을 때 엄청나게 그 이재명의 지지율을 폭락시킬 위험이 있는 아직도 이제 그 4대 악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제 법이 통과될 때마다 지지율이 쑥쑥 빠질 겁니다. 요 4가지 대표적인 악법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재명의 그 지지율을 급락시킬 4대 악법 이렇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요. 누가 뭐래도 이거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거 지지율 폭락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민노총이 지지가 더 늘어나는 거 없어요. 노란봉투법 통과 안 돼서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이거는 민노총이나 다 통과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할 건 없어요. 노란봉투법이. 근데 폭락할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경제단체 6개 단체나 그다음에 미국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유럽 상공회의소 전부 다 노란봉투법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손해배상 제한은 양보하더라도 그러나 무조건 경영상의 판단 가지고 파업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제 하청업체들하고 직접 원청업체가 협의해라. 이건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그러고 1년만 유예해달라. 근데 이재명과 정청래는 무조건 이번 8월에 통과시키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엄청난 역풍이 저는 분다 봐요. 왜 그러냐? 실제 기업인이 숫자가 작은 것 해도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요. 기업인들도 노동자보다는 숫자가 적을지 몰라도 또 기업인들이 상당히 발이 넓고 그 다음에 인맥이나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여론의 영향이 커요. 제가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할 때 안타까웠던 게 의사가 10만 명이다. 10만 표가 아니에요. 의사들이란 게 그 집에 한 명씩 있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면 의료개혁을 무리하게 2,000명 갑자기 밀어붙이다가 그게 우리 총선의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영향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기업인들이 숫자는 노동자가 1,000만이다. 기업인이 만약에 100만이다. 그래도 기업인의 영향이 큰 겁니다. 여론 주도력도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기업인들이 이렇게 지금 업소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러면 기업인들도 그냥 안 있죠. 결사항전하면서 방법이 있죠. 기업을 국내 투자 안 하면 돼요. 외국으로 빼버려도 돼요. 심각한 후유증이 오고. 이렇게 되면 또 합리적인 노동자층이 있거든요. 기업을 빼고 기업이 문 닫고 투자 안 하면 피해를 보는 이런 또 노동자 계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잠재적인 지금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회사를 문 닫고 기업이 빠져나가면 그러면 자기는 계속 취업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반정부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단순하게 기업인 숫자만 따질 게 아니고요. 여러모로 우리 기업이 떠나가면 거기에 엄청나게
역풍이 불면서 자영업자들도 있고 자영업자들도 이게 싫어하겠죠. 기업이 다 죽으면.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그 지지율 폭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합니다. 한번 통과시켜 보세요. 상상외로게 엄청난 후유증이 오면서 아마 이재명 지지율에 절대 악조건을 가져올 겁니다. 가져올 거예요. 이게 첫째, 이재명의 지지율 대폭락을 가져올 수 있는 4대 악법. 첫째, 노란봉투법입니다. 누가 뭐래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이거요. 아마 이게 이재명 발등 찍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코레일 있잖아, 공기업. 코레일에서 이제 그 청도에서 2명이 죽고요. 5명이 중상을 입는 중경상. 엄청난 게 그 중대 사고 났는데 이재명이가 현장도 안 가고 이재명이가 한마디 직접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기에 국토부 장관도 내 책임 안 지고 우리 코레일 사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이런 게 꼬리 자르기 싫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엄청나게 역풍이 올 거예요. 왜? 아니, 포스코 이현씨는 2번이나 압수해가고 전국의 모든 현장 멈추고 그 다음에 뭐 사장을 미필적 고의 살인으로 처벌하고 나아가서 문 닫게 하겠다 해서 문 닫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한 명 사고 가지고도. 근데 이건 한 번에 7명이 사고 나버렸잖아요. 지금 대림건설, DL건설 또 이게 그 80명이 사표 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사고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 내로남불입니까? 그렇잖아. 여기에 대한 이게 이재명이 왜 침묵하느냐, 코레일 사고. 이런 게 비판 여론이 커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우리 빈대 하나 잡으려고 이게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지금 전국의 건설업이 다 문 닫고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피해가 올 거예요. 건설업 현장에 일용직들도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노가다라 그러죠. 일용직. 그에도 이게 그 포스코 ENC에도 이게 직원이 6,000명입니다. 가족까지 얼마입니까? 대리면 얼마입니까? 앞으로 이게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뭐 이게 롯데건설부터 이게 건설업이 다 죽으면요.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수백만 명이에요. 아니, 중대재해가 많은 것도 아니야. 우리나라 1년 다 털어도 2,000명이 안 돼. 미국보다 훨씬 적어. 근데 마치 이게 뭐, 그러면 이게 막 중대재해 난리 치면 숫자가 제로 되느냐? 제로 안 되지. 벌써 이게 코레일이 벌써 7명이잖아. 제로가 되나? 벌써 이게 공기업 7명인데 공무원이 110명이 죽는데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법은 엄청나게 지지율 하락에 기업들이 이래가 무슨 기업 하냐. 우리 범죄자 잠재적으로 어디 뭐 겁이 나가 기업 하겠나. 사고라는 게 하청에 재하청 주면 가게 뭐 외국인 노동자들 미얀마 좀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걸 겁이 나서 하겠나.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기 건설업 입주자들 공사 다 중단되면 이게 피해가 막심하죠. 한번 봅시다. 공사비도 엄청 오를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가져오는지. 말도 안 되는 게 이재명이가 자기 개인 산재 트라우마, 자기가 중학교 때 뭐 소년공 하다가 산재 당했다고 그것도 저는 뻥일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 하여튼 개인 경험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을 가져온다.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요것도 큽니다. 바로 이게 사법개혁하고 검찰개혁입니다. 사법검찰개혁, 요거요, 개혁 아닙니다. 개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김민석이까지 나서가 이재명이 하고 김민석이 그래서 정성화한테 그랬잖아. 속도 조절해라. 빨리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벌써 하는데 정청래는 추석 전에 하겠다 이랬죠. 근데 정청래가 추석 전에 못합니다. 이거 하면요. 엄청난 게 역풍이 불 겁니다. 검찰청 없앤다? 검찰 가족만 10,000명입니다. 검찰 직원만 10,000명이라고 검사 2,200명 포함해서 수상까지 거기에 가족들이나 저기 검사들이 집에 엘리트입니다. 의사하고 똑같아. 검사들도 한 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전국의 검사가 다 이재명 욕하면 그 지지율이 엄청날 겁니다. 특히 우리 70년 이상 지탱된 검찰 제도를 없앤다? 한번 없애보라고. 그러면 이게 관련자들 또 피해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피해자거든. 선량한 범죄 피해자들이 진짜 이게 검찰청 없애면 제일 힘들어요. 완전히 권력자 비리가 판치겠죠. 이 검찰청을 없애는 거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특히 법원을요, 개혁해가지고 대법관을 2배로 늘리고 이거는 더 큰 역풍이 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까지 모든
아마 법조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대법원이 부끄럽긴 하죠. 참 이게 대법원 진짜 이게 김용희를 그래 보석해 주냐? 선고 언제 할 건데? 선고. 벌써 이게 김용희가 개선장군처럼 큰 소리 치더라. 야, 보석 놓은 게 뭐 무죄 놓은 거냐? 야, 김용과 민주당, 너가 무죄 놓은 거냐? 야, 무죄 놓으면 난리 치겠다. 보석 놓은 거 가지고 난리 치는데 무죄 놓으면 대법원 때려물 잡으려겠네. 근데 부끄러운 거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김용을 선고 안 하고 재판을 중단시켜버리고 보석해 준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재명 재판 5개 중단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야. 하여튼 법원이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원을 개혁해서 뭐 대법관을 확 늘리고 말도 안 되게 뭐 이렇게 하면요.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조인들 봐도 이게 국민들도 용납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거 세 번째, 이재명의 지지율 대폭락 가져올 수 있는 게 법원, 검찰, 계약이죠. 계약. 이게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요. 또 이게 남아있는 시한폭탄이 앞으로도 이게 방송 관련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 통과됐거든요. 이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방송법 중에 이거 KBS 있잖아요. KBS 방송법 하나 통과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방송 현장은 이미 난립니다. 왜? 연합뉴스 사장과 YTN 사장까지 인계를 그만두라. 연합뉴스하고 YTN은 민영방송이잖아. 여기까지도 이게 사장 인계를 중단해라. 이래가 YTN 김백 사장 그만뒀잖아요. 연합뉴스도 이게 마찬가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KBS 사장은 국민 추천위원회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아예 이사를 대폭 늘려버리라. 그냥 좌파단체가 추천해서. 그러면 이게 국민추천위원회가 한 100명, 이사를 한 2배 늘려버려. 한 4, 5명 늘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러면요. 전부 이게 난리 날 겁니다. 연구 장악이 되고요. 여기에 또 수신료도 있잖아. KBS 수신료를 올린다. 이러면 이게 또 엄청난 저항이 놓을 거거든요. 돈 많이 달라는데 좋아할 국민이 누가 있냐고. 누가 있냐고. 따라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난리인데 앞으로 이게 MBC, 이게 방문진법이죠. MBC 방문진법, 그 다음에 교육방송법 통과되고요. 가장 이게 하이라이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쫓아내려고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름만 바꿔. 그러니까 이진숙이 물러나.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 관계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무리하게 방송법으로 장악하면요. 여기에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역풍이 불입니다. 반드시 이게 붑니다. 항상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이재명 지지율을 엄청나게 끌어내릴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자기는 이재명은 개혁한다고 이제 약속을 해놨고요. 이 개혁이라는 게 쉽나? 거기다가 이게 자기들이 뭐 깨끗한 손으로 개혁해야지. 저 더러운 똥 묻은 손으로 개혁한다고 설치고 있으니 그냥 광란의 칼춤을 막 휘두르면서 개혁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깨끗한 손으로 여러 관계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공청회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항상 개혁할 때는 개혁 주체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 내부터 개혁해 나가는 이래도 이게 성공할까 말까 한 게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게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말도 안 되는 게 자기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방송을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민노총 눈치를 봐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결국에 이재명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게 계약들 이게요. 그리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정권의 역풍으로 정권의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는 역풍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을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요. 반드시 거대한 역풍이 분다.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급락시킬 4대 악법 앞으로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그 다음에 검찰, 사법, 계약법, 그리고 이제 방송 관련법, 이 4가지 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계속 우하향으로 급전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한테 지지율은 생명줄이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이러면 이게 뭐가 된다? 이재명 재판 진행하라. 이재명 재판 왜 중단하냐? 왜 중단하냐? 법원부터 들고 올랍니다. 법원이 기회주의 좀 처신도 있거든요. 법원부터 들고 올랍니다. 이재명 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 이재명 정권은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